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지난번 강좌까지 배우셨던 패스파인더와 얼라인, 그리고 스케일 툴과 로테이트 툴, 리스트렉트 툴과 시어 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 문양과 여러 가지 응용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공부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OK 버튼 눌러서 스테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만들어 볼 것은 태극 문양인데요. 태극 문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셔서 태극 문양 만들기를 한번 쳐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방법 중에 패스파인더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파인더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 도구 툴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도구 툴을 누르셔서 정원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정원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Alt키와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정원이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태극 문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양 형태를 잠깐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펜 모양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양이 나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밀히 좀 따져본다면 이 태극 문양 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냐 하면 이렇게 그 반원, 즉 다시 말해 이 컨원에 지금 작은 원들이 이렇게 두 개가 모여서 이렇게 한쪽은 추가가 되고 한쪽은 또 빠지는 모양 형태라고 한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모양 형태가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큰 원을 만드셨으면 이 안에 이 50%로 작아진 원을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접점에 맞게끔 이렇게 그려내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화살펜 선택 툴을 누르시고요. 선택 툴을 누르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스케일 툴이 보이시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 하신 다음에 카피 명령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반으로 딱 만들어진 정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셔서 두 개의 원, 즉 큰 원과 작은 원을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보시면 얼라인 패널을 열어주시면 되겠죠. 얼라인 패널 여시면 이 패스파인더 패널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얼라인 패널에서 어느 쪽 정렬,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 중에 하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이 접점 부분이 일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큰 원을 선택을 하시고 다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마찬가지 또 50% 작은 원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원, 그 다음에 2번에는 좀 미리 만든 2원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이 되셨다면 마찬가지 이 연두색 원과 그 다음에 노란색 원을 검정색 화살표로 두 개만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이 녹색 원은 지금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캐릭터 모양 형태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반원 부분에서 이렇게 녹색 원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을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태극 문양의 반쪽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밑에 있는 이 앵커 포인트, 즉 이 포인트, 패스 포인트를 눌러서 이 부분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부분적인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없애실 때는 반드시 흰색 화살표 직접 선택, 그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누르셔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셔도 되지만 그것이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마지막 이 포인트가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이 되었다 안 되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점이 하얀 사각형으로 나오는 것은 포인트가 선택이 되지 않은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파랗게 선택이 된 상태면 선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반원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밑으로 빼버리면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원 부분에 그러면 처음부터 반원을 만들지 왜 정원을 만들었느냐? 자, 반원을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이 50% 작아진 이 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을 합치고 패스파인드에 있는 이 합치고 빼는 작업을 통해서 이 태그 문양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과 그 다음에 반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화살표인 선택 툴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빠지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Alt 키를 누르고 서브 트랙을 누르시던지 아니면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익스펜드를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빠진 부분을 보실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딱 보니까 어때요? 태그 문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 두 개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셔서 여기 있는 Add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문양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확대를 좀 해보면 이 부분이 좀 매끄럽게, 그죠? 정확한 접점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처리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 때문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쪽은 빨간색이니까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빨간 태그 문양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툴을 원 클릭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극의 중점은 다시 어느 포인트로 이동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가 중심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중심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심점을 이동을 하면서 대화 상자를 나타내기는 옵션이 Alt 키를 누르시면 마이너스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 화면상에. 그죠? Alt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중심점을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시면 어때요? 중심점이 여기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대화 상자가 나왔죠? 자, 여기서 180도 그 다음에 카피를 하시면 되겠죠? 미리 보기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은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태그 문양 형태를 만들어내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를 드래그를 하셔서 그 다음에 선색을 앞으로 내도록 할까요? 선색을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 금지 표시 눌러서 선색을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면색. 자, 여러분 여기서 면색이 물음표로 나오는 이유는 빨간색의 면과 파란색의 면을 같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떤 색인지 인식을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깔끔하게 태그 문양이 됐는데 만약에 태극기를 그리실 분들이라면 이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요. 스케일 툴을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32도를 써주셔야 여러분들이 흔히 태극기에서 보고 있는 그런 문양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2도 한 다음에 카피가 아니라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태극 문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마이너스 32도를 돌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태극 문양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와 그 다음에 로테이트와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는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태극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강좌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극 문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그냥 단순히 패스파인더의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태극 문양을 한번 만들어 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렌딩 툴과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툴을 이용해서 톱니바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정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을 하나 만들 거고요. 색상은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하기 위해서 스와치 패널에서 제가 약간 좀 옅은 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폴리건 툴을 눌러서 육각형을 누르시는데요. 뭐 육각형 툴은 아무런 곳에서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 Alt하고 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운 다음에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셨고 원형을 정원으로 그리셨다면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두 개를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얼라인 패널로 가셔서 얘네들의 센터, 즉 다시 말하면 육각형과 원형의 센터점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세로점만 맞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세로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맞아진 게 보이시죠? 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센터가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육각형만 누르시고 난 다음에 물론 뭐 키보드로 Shift를 눌러서 밑으로 잡아 당기셔도 상관없는데 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것을 키보드의 방향키를 아래로 쭉 내리셔서 홈이좀 파일 정도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을 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다 육각형의 모양 형태를 이렇게 빼내시면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게 톱니바퀴 모양 형태가 되는 이 부분이 빠지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각형의 모양을 원의 중심에 정확하게 일치해서 로테이트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드의 서브트랙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빼내면 육각형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육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원클릭을 하시면 중심점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이 원의 중심점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원의 중심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만 컨트롤 키하고 Y키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뷰 포트에 보시면 프리뷰와 그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Y키를 한번 더 눌러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와 아웃라인을 미리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원의 중심점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원클릭을 하시고 물론 육각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심점을 이동할 때는 Alt키를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원의 중심점 부분을 마우스로 잡아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40도 정도 한번 돌려볼까요?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간격이 좀 너무 넓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30도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린 육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이 각도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0도에도 충분한데 어떤 분들은 육각형을 너무 크게 그리셔가지고 이만큼 크게 그리셔가지고 이게 30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육각형의 이 매칭이 이렇게 되게는 하지를 마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좀 여분이 좀 남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맨드 D, 죄송합니다. 제가 이 요즘에 그 맥 수업을 하는 곳이 있어서 자꾸 커맨드 D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컨트롤 D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30도 저하고 했던 부분을 반복 수행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컨트롤 키하고 Y키를 다시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Alt키를 누르고 두 번째 있는 패스파인더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톱니 모양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형 선택 툴 누르시고 Alt하고 Shift를 누르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마찬가지 중심점이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얼라인에서 이 중심, 세로 센터와 그 다음 가로 센터점을 맞으면 정중심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패스파인더 탭으로 가셔서 다시 Alt키 누르고 서브트랙을 누르게 되면 천공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보면 이제 완벽한 톱니바퀴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좀 타원적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자, 가로폭을 좀 줄이고 회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인 상태에서 약간 Alt키를 누르고 복제를 하나 하시고요.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주황 계열과 녹색 계열의 형태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화살표로 두 개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배웠던 블렌딩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어떤 모양 변화 형태로 우리가 단계별로 만들 수 있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렌딩 툴을 누르시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입체감 모양 형태가 나오는 톱니바퀴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바꾸시거나 위치를 바꾸고 싶으신다면 흰색 화살표를 누르셔서 직접 선택 툴 누르셔가지고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밑에 있는 색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체감이 좀 살아있고 다시 이 두께를 조정하시려면 흰색 화살표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밑에 있는 걸 빨간색으로, 자, 위에 있는 거를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그죠? 재질감이 있는 그런 모양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패스파인더 명령과 얼라인 명령 그리고 도구 툴박스에 우리가 배웠던 블렌딩이라든지 로테이트, 스케일 그 다음에 리플렉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도형 같은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강좌를 통해서 예제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연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기능을 이해를 하셔야만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강좌에서는 글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